인구 감소와 인구 증대의 정책적 대안. 인구 감소가 사회에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 자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과 병원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 교육, 교통, 의료, 경제활동, 그리고 선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과 주택과 같은 사회의 기본 요소와 관련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예상 가능한 결과를 설명하려 합니다. 1.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는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사회적 역효과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세대 간 관계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변호사나 교수와 같은 고령의 전문가들이 75세까지도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후배들에게 경력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 발전의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대학 교수 등의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가졌던 기회에 대한 불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을 늦게 이루고 자녀를 적게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인구 감소가 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우 청년층은 수도권 대도시로 이동하고 농촌 인구는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여전히 두 가지 주요 이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대도시에서는 고도화된 문화와 높은 노동 생산성이 제공됩니다. 둘째, 대도시에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레저 활동, 레스토랑, 극장, 스포츠 등이 풍부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적은 경우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재와 지역 경제의 축소. 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나 병원과 같은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관련이 있으며 일자리와 문화적 요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금융위기나 부동산 투기 수요 같은 경제적 요인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정학적 요인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 4구의 주택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교육과 병원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학령 인구 감소는 많은 대학과 학교의 폐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들의 통합이나 폐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학들은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상위권 대학은 입학 성적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은 지원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대학은 통합이나 폐교 등의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빈집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부 주택은 세컨드 하우스로 변하거나 철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당 평균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십만 채의 빈집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지역 간 불균형에서 발생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고급 주택 가격은 급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는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미래 전망과 인구 증가 방안을 위한 정책적 대응.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 증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출산율 증가와 인구의 균형 잡힌 분포를 목표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그 문제점 및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장려 주요 정책. 출산 장려금 및 세제 혜택. 정부는 출산 가구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세금 감면,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합니다. 육아휴직 및 보육 서비스 확대로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단기적 효과로서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 주거 문제, 교육비 부담 등으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경력 단절 등을 우려해 자녀를 적게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육아 지원이 부족한 경우 출산과 육아 후 직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은 효과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 출산율 증가의 한계로서 단기적인 재정적 지원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근본적인 경제적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이 동반되어야 출산율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로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적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민 주요 정책 확대.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유치로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을 늘리고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에게 거주지 제공, 의료 및 교육 지원을 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문제점. 문화적 갈등의 이민자 수용 정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원주민과의 갈등, 문화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착 지원의 미비로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경우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 장기적 해결책으로 이민자 수용은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가 정착 후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통합으로서 이민자 유입은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자에게 주거지, 교육,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 인구 유입 및 균형 발전 주요 정책. 지방 이주 장려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 이주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의 주거지 제공, 일자리 연결, 교육 및 의료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일자리 부족은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 지역에서는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여전히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생활 수준을 고려한 지방 이주 유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 전망. 지방의 경제 활성화로서 지방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와 인프라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서 정책의 한계와 향후 전망. 현재의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 이민 정책,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 주거지 문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 통합 등 여러 요소들이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이 잘 작동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